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이나모리 가조의 나는 왜 일하는가? 왜 일하는가? 이 책은 제가 2015년에 첫 회사에 다닐 때 회사에서 읽으라고 나온 그 권장 도서가 한 10권 있었는데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당시에는 안 읽고 있다가 다음 해에 제가 퇴사를 하고 읽어볼까 해서 읽어보고 노트 필기를 남겨놨던 책인데, 이제 그 노트 필기를 이렇게 쭉 보다가 좋은 구절이 있어서 얘기 드리려고 했고요. 일단은 이 책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그 챕터를 먼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간절하지 않으면 꿈꾸지 마라.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되고 싶다 라고 간절하게 바라면 그 생각이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한다. 하지만 그 간절함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의지와 다짐이 분명한 간절함. 그런 꿈이 아니면 안 된다.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하게 바라며 하루 종일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그 사람은 그 생각이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해 들어간다. 잠재의식이란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정신 영역, 또는 스스로가 알지 못한 채 활동하고 있는 정신세계로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의식을 말한다. 잠재의식은 평소에는 의식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어느 순간 불현듯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 과거의 반복적인 체험과 현재의 강렬한 경험 등이 한데 뭉쳐있는 잠재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창의적이며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 잠재의식은 자고 있을 때조차 활동하며 간절함이 강할수록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준다. 잠재의식이 가진 놀라운 힘은 운전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운전을 처음 배울 때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의식하며 차를 몬다. 그러다가 운전이 익숙해지면 조작 순서를 의식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조작해야 하는지 자연스러워진다. 자연스러워지면 다른 일을 생각하면서도 운전한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놀라울 정도다. 이는 조작 방법이 잠재의식에 침투해 겉으로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일에서도 이 잠재의식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면 어느 순간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이것 또한 잠재의식의 결과다. 매일 열심히 생각하면 이 생각이 잠재의식에까지 침투한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더라도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잠재의식이 가동되어 놀라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순간적인 아이디어는 언제나 일의 핵심을 찌르기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곤 한다. 신의 계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일이다. 내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교세라가 신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할 때였다. 신규 사업에 진출할 생각이었다고는 해도 그 분야에 전문 기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교세라는 이 신규 사업을 추진할 만한 전문 기술이나 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문제는 당시 교세라가 가지고 있는 인재와 기술을 어떻게 배치하고 발전시켜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그 문제로 며칠 동안 고심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 저녁 모임에서 아는 분으로부터 우연히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그 사람이 우리가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교세라가 진출하려는 새로운 분야에 능통한 전문 기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토록 고심하던 것을 알고 지인이 일부러 소개해 준 것은 아니었다. 우연히 만난 자리였고 몇 마디 인사만 나누었을 뿐인데 서로가 생각이 통했고 그의 능력을 알아본 것이었다. 깜깜하게만 보이던 세상이 한순간 환하게 열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동안 고심하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풀리는 듯했다. 그와 만난 자리에서 나는 그를 스카우트했고 신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항상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나의 바람이 잠재의식에 도달할 정도로 간절하지 않았다면 귀중한 인재가 눈앞에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을 것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까지 미칠 정도로 곧고 강해야 한다.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싶다면 하고자 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가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이를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라.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처음부터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말래요. 간절하지 않을 거면. 제가 아시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은 그 당시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의 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줘라고 하고 며칠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잠에서 깼을 때 눈을 뜨자마자 그 전날 밤에 생각하고 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이었죠? 아니면 몇 주 전이던가? 그래도 눈을 딱 뜨자마자 그거에 대한 해답이 빡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린 결정은 잘못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뇌는 자면서도 일을 하고 뭔가에 대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으면 참 엄청난 힘이 될 텐데 일단 이나모리 가즈오상은 그걸 이제 간절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를 하자면 조금 우리 한국의 현대 2030 세대와는 조금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노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방향이 달라요. 굉장히 열심히 올곧게 일하셔서 이분은 뚝심 있게 그렇게 일하셔서 성공하신 분이고 첫 회사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월급이 제때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항의하고 노동조합도 이제 난리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만 이제 조용히 묵묵하게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타협하라는 조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뚝심 있게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인 것을 타협하지 않고 보여줄 것이다 라고 쭉 밀어붙여와서 그 컨셉, 그 모드로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나는 왜 일하는가 이 책은 굉장히 그러한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회사와 내가 일체하고 그 직원들한테도 물론 그것을 이제 공유하기를 원하고 이제 그러한 느낌인데 그래서 많이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배울 점은 있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챕터를 읽어드렸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2016년에 노트 필기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인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영어로 적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읽어드릴게요. 이 책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책 제목이 달려 있어서 아니면 이 책을 읽고 아니면 관련된 제가 그 인용구를 찾아와서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월마트 창업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패 안에서도 유머를 잃지 마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긴장을 늦추라. 그러면 주위의 모든 사람도 긴장을 풀 것이다. 이거고. 방법의 가치를 투영하지 말아라. 과학, 의학, 시스템 등의 발전, 뇌과학 자극과 반응 등 이 모든 것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가치를 투영하지 말라는 거죠. 방법은 방법. 굉장히 실리적으로 다가가라는 말인데 이건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디서 인용해 온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 스타벅스를 만들었던 그 과정에서 그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스타벅스 창업자가 커피 그 이상의 것, 직장과 가정 사이 제3의 장소를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창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진짜로 스타벅스를 시작해서 카페라는 장소가 그렇게 변화했고 그 이전에는 그러한 개념이 없었는데 이걸 창조한 거잖아요. 새로운 것을. 그거를 보고 굉장히 그래서 이 직장과 가정 사이 제3의 장소라는 말을 제가 굵은 표시를 해놨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생각한 게 써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업은 돈은 부가적인 것이고 하나의 사람을 소중히 하고 내가 대접받길 원하는 대로 대하자. 모든 것은 팀플레이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고 Filter is something that shows who you are in this overflowing world. 필터는 이 정보와 모든 것이 과도로 넘치는 세상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네. 이 말이 제일 이 라인들 중에서 인상적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값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을 내가 소팅할 것인가가 나를 보여준다는 되게 통찰력 있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모든 걸 내가 소화해야 하지 않아요. 이 많은 자극 중에 뭐 나쁜 소리도 있고 좋은 소리도 있고 다들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뭘 내가 받아들일 거고 그거를 굉장히 필터링 하는 거를 나의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는 그런 긴장감을 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네, 좀 역사로, 일본의 역사로 제가 일본어과를 나와서 일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거는 뒤로 하고 일단 배울 자만 배우자고 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한 것 중에 듣지마, 보지마, 말하지마 라고 해서 혹시 그 원숭이 눈 가리고 있고 입 가리고 있고 눈 가리고 있고 귀 가리고 있는 그 이모티콘 되게 잘 아시죠? 그 일본에서 나온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서 나온 그러한 그 패턴? 그러한 캐릭터들? 그러한 생각인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내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듣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은 보지 않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티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Everybody is about themselves, even something that includes other force. 모든 사람은 그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다른 세력이 포함된 일에서도 저거 마블의 그거 뭐지? 마블의 닥터 스트레인저스에도 그 맞나? 닥터 무신지 아시죠? 그 셜록 홈즈 아저씨 나오는 거기서도 그 깨달은 그 여자분 누구지? 나 이름을 몰라. 아무튼 중간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머리 짧으신 깨달으신 그 구루 같은 여자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명대사라고 하는데 It's not about you.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라는 그 명대사도 생각이 나는데, 그게 명대사고 굉장히 어떠한 철학적인 코어의 이야기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 관련된 것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잘 해보면은 내가 상처받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상처받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 나는 나의 프레임을 씌우겠죠. 내가 자라오면서 결핍된 것들, 힘들었던 것들, 나의 경험들, 아니면 좋았던 것들을 그 프레임을 이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그 일의 주체가 되는 상대, 일의 그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 어떤 개인이 그 일을 버리고 그 일을 돌아가게 한 것은 그 이유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모두 경험이 다르고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위주로 상처받고 다 자기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거나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지 마세요. 필요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Everybody thinks that it's about themselves, even though it's totally not.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과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